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폼을 입력해서 그래서 그랬을 때 각종 폼 입력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폼 태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속성에서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어디로 보낼 건지 이제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뭐 진짜 데이터를 보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첫 번째로 div 밑에 이제 h1 일반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보통 input 태그를 쓰죠. 이건 뭐 몇 번 봐가지고 아시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input 태그를 만들면 그냥 네모 하나 딸랑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place 홀더 라고 쓰고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쓰면은 여러분이 쓴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 여기에다 여러분이 기본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값을 넣을 거면은 value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 기본 값이라고 쓰면은 자, 플레이스홀더랑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잘 보세요. 말이라기보다는 색깔부터가 좀 달라요. 얘는 약간 연한 회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값을 쓰면은 당연히 저건 지워지고 진한 검은색으로 바뀌죠. 기본 값은 말 그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기본 값 지워도 되고 다시 지우면 플레이스 홀더에 써 있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 설정도 가능하고요. 가끔 여러분이 이런 인풋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써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풋 폼은 있는데 여기는 입력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read only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그냥 읽기 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텍스트 같은 걸 입력할 때는 요 input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hr 하나 놔주고요. 선 하나 생기죠? 이 밑에다 div 하나 쓰고 h1 이번엔 멀티 텍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멀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 같은 걸 입력할 때 보통 요거는 제목 입력할 때 많이 쓰고요. 어차피 이것도 크기가 조정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키운다던가 아무튼 조정이 되는데 이제 내용같이 진짜 본문처럼 많은 것을 담으려면은 인풋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요. 인풋은 줄바꿈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냥 이 자체를 키울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그럴 땐 텍스트 아리아를 씁니다. 근데 텍스트 아리아 하고 탭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성들이 기본적으로 써있는 게 많아요. name 있고 id 있고 course 있고 rows 있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면 name이나 id 값은 필수로 써주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딱히 안 쓰셔도 되고요. 사실 이것도 안 쓰려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근데 요거 정도는 뭔지 알고 있으면 좋을 테니까 자, 이건 그냥 두시고요. 얘도 플레이스홀더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거. 그리고 아마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콜스는 여기서 이제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냐 그런 거 같은데, 자, 5, 10, 15. 그리고 로우스는 여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 정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 로우스 얘는 여기 몇 줄까지 쓸 수 있냐, 기본 칸이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5로 두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쓸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스크롤이 이렇게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텍스트 아리아에서 Y축은 뭐겠어요? 오버플로우가 오토겠죠, 오토. 그쵸? 왜? 그냥 평상시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흘러 넘칠 것 같으면 스크롤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오토죠, 오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멀티 텍스트 아리아도 있습니다. 그 다음 HR 하나 또 넣고요. div 안에다 이번에는 셀렉트 박스 또 해볼게요. 자, 셀렉트 박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셀렉트입니다. 자, 셀렉트라는 태그가 따로 있고 여기에는 약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자, 셀렉트 안에는 이제 옵션이라는 태그가 들어가요. 옵션 이렇게. 그래서 value가 이제 기본 속성인데 1하고 뭐 1살, 제가 이제 요 네임을 대충 ag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나이를 선택하는 칸이 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아십니다. 2살, 3살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셀렉트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셀렉트 박스고 요거 하나하나가 옵션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밸류 값 있죠. 요걸 선택하는 이 값을 이제 밸류 값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밑에는 이제 옵션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셀렉트가 이렇게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냥 값이 이미 하나가 선택된 상태로 시작하지 않고 대부분은 뭘 쓰냐면, 그래서 value는 비워주시고 이제 나이를 선택해주세요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말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 나서 아, 여기서 나이 선택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실수로 나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보냈어요. 밸류 값이 없는 상태로. 그럼 오류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뭘로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selected 선택이 되어 있게끔 해놔요. 그리고 disabled 해놓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자 일단 보세요. 맨 처음에 얘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걸 선택 못 합니다. 이 나이를 선택해주세요 라는 게 비활성화가 돼요. 디자블드 하면은 이제 비활성화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색깔 차이도 있어요. 얘는 좀 진한 검은색인데 얘는 좀 연한 회색이죠. 대부분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요게 셀렉트 박스. 그럼 그 다음 거
HR 하나 두고 div 한 다음 h1 체크박스는 우리 해봤죠. 보통 뭐 라벨을 붙입니다. 이렇게 포 이런 건 쓰진 않는데, 아무튼 대부분 여러분 얘도 그렇고 보면은 인풋 박스나 이런 박스들을 그냥 덩그러니 넣지 않습니다. 라벨을 붙여줘요. 이게 뭔지, 뭐 제목이면 제목, 내용이면 내용,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풋 같은 거를 쓴다 하면은 스팬이랑 인풋을 보통은 라벨로 이렇게 감싸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입은 체크박스 할 거라 했으니까 체크박스. 자, 색깔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는 거죠. 아, 그럼 얘가 레드구나, 뭐 얘가 오렌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박스마다 이렇게 라벨 붙여주시면 됩니다. 레드, 블루. 그러면 얘네들을 꾸밀 때도 편해요. 체크박스까지 했고, 이번엔 HR 하나 두고 라디오 박스 해보겠습니다. div 하나 만든 다음에 h1 라디오 박스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라벨 달게요.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저 폰은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스팬 해서 인풋, 자, 오렌지 하고, 타입을 여러분이 이제 라디오로 하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디오 버튼. 얘는 보통 탭 1을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요, 체크박스는 대부분 몇 개를 체크해도 상관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라디오는 얘나 얘 둘 중 하나, 예를 들어 뭐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 같이 하나를 고를 때 이제 라디오 태그를 많이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도 선택 가능하고 얘도 선택 가능하죠. 그쵸? 얘는 해제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려면 네임을 다시는 거예요. 네임을 컬러로 이렇게 달고 얘한테도 똑같이 네임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 이제 값을 선택하고 싶으면 얘는 또 얘만의 뭐 5라던가 아니면 얘는 G라던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선택했을 때 밸류 값을 5로 구별하시면 되고 얘는 G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라디오 박스였고, 그 다음 HR 하나 그어주고 div 이번에는 자 h1 날짜 한번 해볼게요. 날짜. 사실 인풋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뭐 라디오, 체크박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데이트도 있어요. 데이트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인풋 타입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폼을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데이트 값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면은 이제 2024년 여기까지 가도 오늘 선택하면은 딱 오늘의 날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하고 싶다 하시면 input 타입을 date로 하시면 되고요. 또 h1 날짜 플러스 시간을 같이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input 타입을 date time local 이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좀 더 정교하게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요. 뭐 1월 3일 몇 시, 뭐 4시 7분,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시간까지 필요 없다 하시면 그냥 데이트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다음 거 이번엔 범위 한번 해볼게요. 범위는 뭐냐면 자 요겁니다. range 라고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약간 볼륨 같은 거 쓸 때 소리 있죠? 그런 거 쓸 때 이렇게 범위 값을 범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H 하나 맞출게요. 중간중간에 자 마지막 자, 범위 이런 거 쓸 거면 range로 하시고 그 다음 파일도 있습니다. 파일 input에다가 그냥 파일이라고 해주시면은 자 요렇게 파일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물론 커스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은 다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폼 입력 요소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